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도 우리 코스피가 5,08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스닥도 1,080선에 오르며 역시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관세 피해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8% 이상 급등해 사상 처음 80만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관세 위협이란 악재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놀라운 선전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0.3% 내린 4,930선에서 출발했지만 5,080선에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2.7% 오른 5,084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했지만 4.9% 오른 15만 9,500원으로 마감해 최고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8.7%나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인 80만 원으로 마감해 80만 닉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목요일 두 회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HBM3E를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품목관세 대상으로 거명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련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현대차는 4%, 기아는 6%,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5%, 셀트리온은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0.8%, 기아는 1.1%,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4.4%, 셀트리온은 1.6%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 내린 1,050선에서 개장했지만 1.7% 오른 1,080선까지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관세 위협 충격을 딛고 반등했지만 환율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오른 1,450원으로 출발해 1,45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는 1,44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46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미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1,450원대로 20원 가까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주 전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통해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우리 정부의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의 관세 복원 언급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9일에도 미국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2주 전에 디지털 분야 관련 약속을 지키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요. 쿠팡과 관련된 압력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국이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도 서한을 참조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의 이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뛰자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도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의 관세 복원 발언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과 그린란드 문제 등에 따른 트럼프의 국내외 지지 기반 약화도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해 관세 협상 타결 뒤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관세 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수적이다며 대치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 발의 뒤 12월은 예산, 이번 달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건이 안 됐을 뿐이라며 다음 달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거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위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 목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이를 외면한 결과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어제 퇴원 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SNS에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을 탓하며 대통령이 화만 내는 사이 국민 지갑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총리가 자랑한 한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여야 논의는 조만간 본격화될 거로 보이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잠시 뒤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내일 오전 먼저 외통위에선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요. 재경위와 산자위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이번 주 중 관계부처 긴급 현안 질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여야 내부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죠.
네, 민주당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당무도 최소화, 정쟁이나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 안팎 내용도 일단 휴전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장외 설전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전했습니다. 창은성 의견을 내세운 의원들도 선거개혁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개파 갈등도 악화 일로입니다. 어제 오후 당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란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내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 만에 퇴원했는데 퇴원당에 나온 이 같은 처분에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최고위의 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오늘부터 다시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당 내용이 심화하는 상황 속 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내용과 함께 김 씨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추적 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건희 씨의 선고도 생중계가 된다고요? 네, 재판부는 오늘 오후 김건희 씨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하고요. 다소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선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처럼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내용이 일반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출석할 예정이라 선고 직후 반응이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앞선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경우 생중계가 선고 전날의 오전 또는 전전날에 여유 있게 결정된 편이었는데요. 김건희 씨 사건의 경우 내란 사건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재판부가 고심을 이어간 거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선고 일정과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10분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와 청탁 등 크게 세 갈래인데요.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합계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외에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내일 선고 공판에 민중기 특검은 참석하지 않고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가 나올 예정인데요. 김건희 씨 선고 뒤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재판도 열렸다고요? 네,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씨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애초 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란 점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명태균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이 대선 당시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 등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재판부도 김건희 씨 선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내일 선고 결과를 통해 이 재판의 향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 유착 의혹 9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에 열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이 징역 3년을 1심과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이 오늘 새벽 민주진영 인사들의 예우 속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장례는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조문할 예정입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인의 시신이 오늘 오전 장례식장에 안치됐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정오부터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되며 이곳에는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주격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이미 조문을 마쳤는데 이 중에서 대표격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상임집행위원장은 오늘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형 태극기에 덮인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은 베트남 측의 최고 예우를 받으며 현지를 출발해서 아침 7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민주당 출신 정부 인사와 법여권 지도부가 고인을 맞이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고인의 부고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환하게 웃는 영정 앞에서 애써 눈물을 참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관은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오전 9시 10분쯤 이곳 장례식장에 도착했고요.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다하며 맞이했습니다.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사회장과 민주평통기관장을 결합해 진행됩니다. 민주진영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고인은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뒤에 현실 정치에 투신해서 7선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등을 지냈습니다. 최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을 맡은 고인은 공무상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강민경입니다.